지금 이 사진 무슨 차인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쌍용차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쌍용차 디자인팀의 성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굳이 쌍용차 로고가 없어도 이거 누가 봐도 쌍용차네 이런 생각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방금 전에 보신 사진은 KR10입니다. 토레스에 이어서 KR10도 렌더링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은 이 차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토레스 계약자들이 KR10을 기다려도 좋을 것 같은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그 차가 KR10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KR10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조형차거든요. 조형차가 뭐냐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 전에 이미 있는 차에 디자인만 입혀보는 차, 말 그대로 그냥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토레스가 있잖아요. 차체 높이나 본인 라인을 보면 토레스 차체에 KR10 디자인만 입혀놓은 것 같네요. 뭔가 차고도 낮고 펑퍼짐해 보여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완성차가 아니라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토레스도 조형차는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지금 조형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기대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는 건데,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진 보여드렸죠. 이걸 보자마자 쌍용차의 신차라는 걸 대부분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프 짝퉁이다, 랜드로버 짝퉁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도 누가 봐도 쌍용차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디자인팀이 새로운 패밀리룩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도시명 SUV를 원하는 분들은 토레스를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남자다운 SUV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토레스 계약을 넣어두고 KR10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조형차가 등장했다는 건 늦어도 1년 내외로 양산차로 나올 거라는 소리거든요. 일단 이 조형차만 봐도 기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중소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용이 망한 이후에 티볼리 대중소 디자인도 분명 포함될 겁니다. 아니, 쌍용차만 패밀리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쌍용차만 욕을 먹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티볼리 패밀리룩이 티볼리가 아닌 렉스턴부터 적용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티볼리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티볼리 대중소가 됐고 렉스턴이 티볼리랑 닮은 차가 됐잖아요. 이게 정말 큰 판단착오였던 게 티볼리 대중소보다는 차라리 렉스턴 대중소가 낫거든요. 이렇게 되면 렉스턴이 티볼리를 닮은 게 아니고 티볼리가 렉스턴을 닮은 게 되는 거니까요. 그냥 비유하자면 벤츠는 S클래스 대중소고 BMW는 3시리즈 대중소이기 때문에 패밀리룩이자 브랜드 철학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현대차도 팰리세이드 대중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한 건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죄다 토레스 대중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다행히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토레스 대중소는 아니죠. 이번 디자인팀이 정말 유능하다고 느낀 게 디자인이 똑같지 않아도 누가 봐도 쌍용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조형차를 보면 어디서 차이를 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로형 그릴 디자인이 동일하게 들어간 대신 기둥 개수가 토레스는 6개, KR10은 4개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헤드램프입니다. 지프형 SUV의 상징인 동그란 헤드램프가 하나 들어갔다고 분위기가 아예 다르죠. 랭글러나 브롱코도 동그란 헤드램프가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KR10도 이게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지프형 SUV이긴 하지만 너무 투박하게만 가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LED 헤드램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면서 방향지시 등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 작은 램프, 이게 방향지시 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뉴코란도 디자인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쌍용차가 이제야 브랜드 정체성뿐 아니라 모델 정체성까지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자인을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별 위치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유독 좋았던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나요? 쌍용차는 지프가 어떻게 차를 팔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프의 상품성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모델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프도 보면 랭글러 같은 차들이 브랜드 정체성을 이끌어가고 체로키 같은 도시명 SUV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캐시카우 모델들이 돈을 벌어줘야 랭글러가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랭글러는 주력 모델이라고 하기엔 판매량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지프가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티볼리 대중소처럼 무조건 디자인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릴 모양같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은 그대로 두면서 헤드램프 같은 데에서 차이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명 SUV도 우람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누가 봐도 지프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을 쌍용차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토레스랑 KR10을 나란히 두고 보면 토레스는 누가 봐도 도시명 SUV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모델별로 분위기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브랜드 정체성도 가져간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KR10도 보면 쌍용차 로고가 없습니다. 쌍용차 로고가 없는데도 토레스랑 KR10 모두
누가 봐도 쌍용차입니다. 진짜 디자인팀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디자인팀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식 전해드렸죠. 토레스 디자인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쌍용차 내부에 있었다고요. 그 중에서도 쌍용차 엠블럼을 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디자인팀 방향대로 쌍용차 엠블럼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레스는 대박이 났고 KR10도 마찬가지로 쌍용차 엠블럼이 안 들어갑니다. 자, 토레스를 시작으로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잡혔고 토레스 대종소도 아니고 KR10 디자인도 디자인팀이 원하는 대로 나올 거고 건공감리 같은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모델별로 갖춘대요. 이것만 봐도 엑선하고 티볼리 풀체인지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건 지금 조형차라서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마 실차는 전보다 훨씬 높아질 거고 비율도 더 좋게 뽑힐 겁니다. 렉선이랑 렉선 스포츠까지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지금 쌍용차 노조도 너무 잘하고 있죠. 회사 힘들다고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했고 토레스 계약 대수가 역대급을 기록하니까 생산량이 받쳐줘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공장을 풀 가동하겠다는 계획에 아무런 반박 없이 동의했습니다. 디자인팀하고 노조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 때부터 쌍용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이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토레스가 정식 공개되면서 디자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가격표를 보면서 내부 전략팀도 이를 갈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레스 생산 계획을 보면서 쌍용차 노조도 제대로 각을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은 건 딜러랑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걸 아우르는 경영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쌍용차를 직접 판매하는 딜러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서비스 센터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센터 직원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 서비스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걸 손보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디자인팀하고 노조가 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적자폭을 개선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면 이건 100% 경영진 탓이 되는 거고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랑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현대차는 국내 법인 적자만 역대급을 찍었고 이게 노조 책임론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생산 능력이 전세계 현대차 공장 중 유일하게 국내만 줄었고 이건 결국 일하는 시간이랑 시간당 생산 대수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매출 중 80%를 자동차 판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생산, 파업 이런 게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된 자료인데 반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쌍용차는 노조가 협조를 하고 있고 홀리 생산이 가능해서 토레스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적자폭이 개선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까지 못한다면 경영진 책임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현대차를 피해서 어떤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시장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가격부터 모델 라인업 정리도 빠르게 돼야 할 겁니다. 이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제대로 된 지시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G그룹의 자금력 활용 능력과 투자자 유치 능력 같은 것도 앞으로 평가할 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신차는 지금 계획과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